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요즘 오라클 보신 분들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실적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왜 주가는 이렇게 흔들리지? 오늘 이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라클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이제 성장보다 돈 쓰는 방식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AI 한다, 클라우드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새롭지도 않죠. 그런데 이번 12월 들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AI 투자 감당은 되는 거야? 오늘 영상은 오라클이 AI 한다는 뻔한 얘기 안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주가가 흔들렸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뭘 체크해야 하는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좋은 기업 들고도 계속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반대로 지금 같은 구간은 기회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라클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오라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회사입니다.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이쪽에서는 거의 상징 같은 회사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라클 고객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 고객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쉽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오라클 매출 구조를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구독형 매출 비중도 높고요. 요즘 오라클의 핵심은 뭐냐면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 그러니까 OCI입니다. AI 시대에는 뭔가 중요하냐? GPU 서버 깔 수 있는 클라우드입니다. 오라클은 이 인프라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이거 좋은 회사네, 이 생각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AI 인프라는요, 돈을 진짜 많이 먹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오라클 주가를 흔든 핵심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오라클이 최근에 어떤 모습들을 가져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12월 10일 오라클이 2026년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매출은 약 161억 달러,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도 80억 달러 정도 나오면서 전년 대비 30% 넘게 성장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특히 봤던 숫자, RPO라고 부르는 남은 계약 잔고도 5천억 달러가 넘었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실적 괜찮은데 이게 정상 반응이죠. 근데 주가는 그 다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동시에 이런 얘기가 같이 붙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10월 중순 들어서 데이터 센터 일부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지연설을 부인을 했지만 이때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바로 불안감이 한 번 더 커진 거죠. 그러면서 오라클이 AI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AI 돈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 질문으로 프레임이 또 바뀐 겁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실적 괜찮으면 주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과거 실적보다 미래를 더 봅니다. 특히 AI 인프라 같은 산업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먼저 돈을 씁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 서버 깔고 전력 계약을 맺고 임대 계약을 늘리고 그 다음에 매출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번에 던진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오냐? 이번 오라클 실적에서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했던 건 가이던스와 투자 규모였습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오라클은 성장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제 성장의 비용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가 흔들림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라클은 AI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문제는 속도입니다. 시장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속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
그리고 현금 흐름으로 감당 가능한 거야? 라고 또 묻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 구조 오래 갈 수 있냐? 라고 다시 한번 또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가가 흔들린다 라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최근 1개월 뉴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부채고, 두 번째가 자금 조달, 세 번째가 임대의 의무, 그 다음에 레버리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인프라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투자 규모가 커지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봐야 할 체크 포인트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설비 투자 규모가 더 커지는지 아니면 안정되는지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그 투자 대비 OCI 성장률이 유지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2년 현금 흐름이 계속 버텨주는지, 이 세 개가 유지되면 주가는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주가는 생각보다 더 흔들릴 수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센터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조정이 왔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AI 인프라 투자에서 일정은 곧 돈입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밀리면 투자는 먼저 나가고 매출 인식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11월 중순에 일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도 이겁니다.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AI 인프라 시장 자체가 인력, 자재, 전력, 인허가가 변수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성장주이면서 동시에 인프라 기업처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중순부터 AI 거품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AI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빨리 쓰는 구조 아니냐, 이런 걱정입니다. 오라클이 그 논쟁의 중심에 우연히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 보시면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빠질 때도 빠릅니다. 이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하락 보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평가 기준이 바뀌는 과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오라클을 어떻게 봐야 하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강세 시나리오죠. OCI 성장률은 유지되고 가이던스가 다시 살아나고 AI 투자가 매출로 연결된다는 확신이 생기면 주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추세 확인 후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박스권 시나리오입니다. 실적은 괜찮은데 투자 부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구간, 이때는 분할이 답입니다. 한 번에 승부 보려고 하면 계속 흔들립니다. 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약세 시나리오인데요. 가이던스는 계속 실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은 압박을 받고 자본 조달 부담이 확대가 된 이 경우엔 비중 조절이 최우선입니다. AI 인프라 종목은 방향보다는 체력입니다. 그 체력은 결국 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갈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라클은 큰 상승 이후 급락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오는 것 같았지만 큰 폭의 하락 이후에 지금 지지 라인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전 저점 부분이 무너지는 모습이 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롱 포지션, 롱 슈팅 이후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숏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숏 이후에 롱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숏 이후에 바로 롱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즉 숏 시그널 이후에 롱 시그널이 이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수익 먹을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올 겁니다. 아니면 이때 숏 이후에 롱 시그널 이후 큰 폭의 상승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식의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들이 분명히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리들을 노리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황금손 지표를 사용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하시는 게 가장 좋다. 오랜만에 과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군대 다녀와서 처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 100만 원으로 처음 국내 주식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샀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첫 종목이라 아직 잊지를 좀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차트 분석부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어린 나이에 3천만 원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물이라는 게 좀 눈에 떴습니다. 금, 원유 닥치는 대로 했죠. 호기롭게 그냥 하던 대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했죠. 결과는 좀 참담했는데요. 딱 한 달 만에 청산이 되고 말았죠. 그때 당시 나름 국내 주식장에서는 젊은 패기도 있고 뭐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좀 넘쳤지만 한번 청산의 아픔을 보고 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폐인처럼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차근차근 다시 0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실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손실을 좀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승률보다는 손익비가 계좌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그거였죠. PPI나 CPI가 있는 날에는 무리해서 비중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과 나온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황금손 지표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은 겁니다. 운이 좋아 도박처럼 걸었던 사람은 10% 수익이 봤다면 나는 결과 보고 그냥 2% 3%만 먹어도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사람은 도박이기 때문에 비중 많이 들어가요. 5% 10%겠죠. 하지만 저는 결과를 다 보고 추세 확인이 됐으니 그냥 비중 30% 40%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잠시 쉬어가면서 비중 조절을 하고 확실한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넣어서 손익비를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황금손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첫 번째, 트레이딩 뷰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90%의 트레이더들이 지금 쓰고 있는 트레이딩 뷰 이 프로그램 하나만 딱 있으면 됩니다. 가입까지 30초면 됩니다. 자, 이 트레이딩 뷰 설치하시고, 자, 영상에서 이 더보기 클릭한 다음에 이 지표 상단 문의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지표 클릭, 그리고 나서 전화번호 남겨주신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다음에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메신저 아이디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해외 거주하시는 분한테 저희가 연락을 좀 드렸더니 잘 통화가 안 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아이디 하나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이메일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황금손 지표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거냐? 아닙니다. 자, 첫 번째 구독, 저희 채널 구독 무조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편하고 너무 잘 맞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아시는 지인분들한테 조금씩 소개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황금손 지표 많이 쓰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도 구독자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유튜브 세계에 들어왔으니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고 싶고 10만 명이 넘고 싶고 100만 명이 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라클은 AI 시대에 분명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성장도 있고 대형 계약 잔고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움직임을 보면 시장이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 성장을 위해 쓰는 돈 감당 가능한가? 자, 그래서 앞으로는 딱 이 5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OCI 성장률과 설비 투자 규모, 그 다음에 잉여현금 흐름, 부채와 자본 조달 신호,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일정 좀 많죠. 그래도 체크를 하실 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5개가 유지되면 지금의 흔들림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무너지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찾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황금손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라클의 구체적인 대응법이 궁금하신 분들도 자,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